아이고, 허리야. 아니, 등산하고 내려와서 경치 좀 즐기려는데 시작부터 웬 신음소리야. 또 허리 통증 때문에 그래? 자네는 요즘 입만 열면 허리 아프다는 소리네. 이번엔 그냥 근육통 같은 게 아니야. 이 허리 통증은 뭔가 달라. 그냥 욱신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척추 깊은 곳에서부터 아픈 느낌이랄까? 어떨 땐 다리까지 저릿하게 신호가 온다고. 이건 그냥 우리가 하이킹하고 나서 느끼는 그런 통증이 아니야. 신경이 눌리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이야. 여보게, 친구, 우리 나이가 벌써 쉰이 넘었어. 이 나이에 허리 통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세월의 흔적이지. 자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나이 먹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아니, 자네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건 정말 더 심각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냥 잠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의자에 30분 이상 앉아있기도 불편해. 나는 이게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 두 친구의 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50대이지만 한 사람은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박서준 씨의 말처럼 허리 통증은 그저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김민준 씨의 걱정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더 깊고 중요한 경고일까요? 왜 같은 나이인데도 두 사람의 경험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두 친구의 대화는 50대 이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깊은 고민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통증을 세월의 흐름 속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이 몸이 보내는 중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엄마 아빠 건강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만성허리 통증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하고 한 국가의 생산성까지 저하시키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한쪽의 치우친 시각을 경계합니다. 저희는 현대의학의 과학적이고 정밀한 진단의 가치를 깊이 존중합니다. 자기공명 영상 MRI나 엑스레이 같은 기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척추의 문제, 예를 들어 튀어나온 디스크, 좁아진 척추관, 그리고 소리 없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골다공증 같은 구조적 이상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 명확한 진단이 반드시 완전한 치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사 치료는 일시적일 수 있고 큰 수술은 부담스러우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통증이 반복될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지혜인 약식 동원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약식 동원은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본 시스템을 이해하고 특정 음식의 고유한 힘을 빌려 약해진 몸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능동적인 건강 철학입니다. 전통의학에서 뼈를 주관한다고 보는 신정을 보강하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통증과 염증의 원인이 되는 기혈의 막힘을 뚫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접근법입니다. 저희는 비싼 영양제나 상업적인 해결책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에 담긴 치유의 힘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통증의 고리를 끊고 내 몸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제 이 조용한 위기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용한 위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아주 평범한 아침과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동계 속의 건조한 숫자들은 바로 지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겪고 계신 수많은 아픔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번화한 도심 속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50대 직장인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뻣뻣하게 굳은 허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을 내뱉습니다. 밤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운하지 않고 마치 녹슨 기계처럼 한동안 몸을 움직여야만 겨우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관절의 퇴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피곤함이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출근해서 하루 8시간 이상을 좋지 않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이러한 생활은 단순히 자세가 나쁘다는 문제를 넘어 척추 마디마디에 있는 충격 흡수 장치, 즉 추간판,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와 배의 근육, 소위 코어 근육을 약화시켜 척추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잃게 만듭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서 밭을 일구는 50대 여성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 역시 아침에 비슷한 허리 통증을 느끼지만 그 원인은 도시의 직장인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통증은 끊임없이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고된 육체 노동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도시 지역 주민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허리 통증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전통적인 작업 자세는 여성들의 허리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척추의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 즉 앉아서 일하는 생활과 고된 육체 노동이라는 정반대의 생활 방식이 결국에는 약해진 척추라는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근육을 쓰지 않아 약해지고 다른 한쪽은 너무 많이 써서 손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은 모두 척추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할 핵심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습관과 자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조용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일상 속에서 조용히 약해진 우리의 척추가 마침내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명확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만약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게도 사소하게 여겼던 통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는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산에 사시는 58세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자 합니다. 이수진 씨는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부터 허벅지를 지나 발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발생하는 좌골신경통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도 받았지만 그녀는 이것을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흔한 통증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에만 의존하여 그날그날의 불편함을 가리는 데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데도 그녀는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음을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수진 씨에게는 끔찍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양쪽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특히 안장에 닿는 부위 주변으로 심각한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고 척추신경 다발을 심각하게 압박받아 발생하는 마미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신경 손상은 한 번 진행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저 참을 만한 통증이라고 여기는 것과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손상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통증 관리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미래의 건강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토록 위험하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허리 통증을 겪는 수많은 분들이 마치 세계의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출구 없는 여정 한가운데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이 마주하는 그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장벽은 현대 진단의 막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큰 마음을 먹고 대학병원을 찾아가 값비싼 자기공명 영상, 즉 MRI 촬영을 합니다. 영상 속에는 의사의 설명처럼 튀어나온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았으니 곧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래서 신경차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시술을 받고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지만 잠시뿐 지긋지긋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괴롭힙니다.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MRI 영상 속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와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영상은 우리 척추의 구조적 손상을 보여줄 뿐 그 주변을 둘러싼 만성적인 염증 상태나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의 심각한 약화, 그리고 통증이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는 심리적 요인까지는 모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자는 원인은 분명한데 왜 낫지 않는가라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장벽은 두려움의 딜레마입니다. 여거 비수술적 치료에도 차도가 없으면 환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한쪽에는 척추 수술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긴 회복 기간과 높은 비용, 그리고 수술이 실패하거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큰 결정이기에 선뜻 선택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약물로 통증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염진 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장애는 물론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동반합니다. 결국 환자는 수술의 위험과 약물 의존이라는 어느 쪽도 마음 편히 선택할 수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운동의 역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약해진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복부와 등 근육, 즉 코어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척추 주변을 단단히 감싸는 자연 코르셋을 만들어 척추 마디마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완벽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바로 그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동작으로 지금보다 더 끔찍한 통증을 유발할까봐 두려워 몸을 사리게 되고, 이러한 알동 기피 현상은 결국 근육을 더욱 위축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약해진 근육은 척추를 더 이상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척추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는 통증, 활동 기피, 근육 위축 및 약화, 척추 불안정성 증가, 통증 심화라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약물이나 수술처럼 외부에서 문제를 공격하는 방법들의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면 어쩌면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부터 근본적인 힘을 쌓아 올리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치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받아도,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바로 이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의 순간에 진정한 변화를 위한 위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전환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아주 작지만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나의 튀어나온 디스크는 낫지 않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없앨 수 있는가? 라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애초에 나의 척추는 왜 디스크가 튀어나올 정도로 약해졌는가?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은 어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의 변화는 우리가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게 만듭니다. 첫 번째 렌즈는 현대의학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우리 몸의 구조를 놀랍도록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집의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4번과 5번 요추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낮아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은 무엇이 부서지고 고장났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어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렌즈만으로는 왜 그 집의 기초가 약해져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는 온전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렌즈, 전통 지혜의 렌즈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척추를 한 그루의 나무에, 그리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그 나무가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적 접근은 주로 가지에 집중합니다. 가지 하나가 부러지거나 병들면 디스크 탈출증처럼 그 가지를 잘라내거나 약을 주입하거나 깁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급한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나무가 뿌리 내린 토양 자체가 촉박하고 영양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부러진 가지 하나를 치료한다 해도 머지않아 다른 가지들이 또다시 약해지고 부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한 토양 없이는 결코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전통 지혜의 렌즈는 바로 이 토양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통해 우리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생명에너지와 정수의 근원을 신정이라 부르는데, 이는 뼈의 성장과 건강을 주관하는 바로 우리 몸이라는 토양의 가장 근본적인 영양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정이 고갈되면 토양이 메마르고 척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는 뼈라는 나무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말하는 골다공증의 과정과 그 본질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정을 보충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리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칼슘, 비타민 D, 콜라겐 등 뼈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을 공급하여 우리 몸의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은 전통의학에서는 기혈이 막힌 상태로 설명됩니다.
기혈이란 토양 속에 흐르는 물과 공기, 즉 에너지와 영양분의 순환 통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뿌리, 즉 신경 주변에 노폐물이 쌓이고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붓고 열이 나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말하는 염증 반응과 미세혈액 순환장애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기혈의 순환을 촉진한다는 것은 토양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여 막힌 곳을 뚫고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며 염증을 씻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지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병든 가지를, 다른 하나는 척박한 토양을 보고 있었을 뿐 결국 같은 나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아우리는 통합적인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식 동원은 이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멸치를 먹는 것은 단순히 칼슘이라는 비료를 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정을 보충하여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은 오메가3로 가지의 염증을 줄이는 것 동시에 막힌 기혈이라는 물기를 뚫어 토양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구해줄 진정한 해결책은 멀리 있는 실험실의 신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엌의 찬장과 냉장고 속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혜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위대한 발견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허리 통증이라는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라는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철학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척추를 다시 세우는 3가지 건강 기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고 어려운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가장 한국적이고 지혜로운 집밥의 원리를 회복하는 즐거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뼈의 근본을 세우는 보신정 식단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토양에 미네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뼈라는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근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하지만 칼슘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좋은 형태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뼈째 먹는 잔멸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칼슘 공급원이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는 소화가 편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깻잎이나 들깨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과 더불어 표고버섯이나 계란 노른자, 그리고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통해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칼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숨은 조력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입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씨앗류에 풍부하며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한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정확히 뼈로 가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도둑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짜게 먹는 습관은 우리 몸의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소금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깊은 맛을 내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또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가공식품, 단 음료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 뼈의 칼슘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염증을 다스리는 활기혈 식단입니다. 이는 척박한 토양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여 순환을 돕고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염증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이겨내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김치의 붉은색, 시금치의 짙은 녹색, 늙은 호박의 주황색 등 채소와 과일의 다채로운 색깔은 각기 다른 종류의 항산화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군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르지 않는 위대한 향신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늘과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염증 효과를 지닌 천연 치료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앞서 만든 튼튼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건근육 습관입니다. 이는 우리 척추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자연 코르셋을 만드는 과정이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근감소증에 맞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 흡수가 용이한 두부, 계란, 콩류는 매우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부드러운 순두부찌개나 계란찜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양학적 모력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펌프 제거 같습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또한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에도 항상 나의 자세를 의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척추를 보호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건강 회복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현대 의학의 정확한 진단과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지혜인 약식 동원이 어떻게 만나 완벽한 치유의 그림을 완성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다스리며 근육을 강화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과 깨달음은 여러분께서 바로 지금 선택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신다면 그저 머릿속에 머무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선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지금까지 수없이 걸어왔던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통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잠시의 위안을 주는 진통제에 의존하며 병원을 전전하지만 끝내 깊은 좌절감만 확인하고 결국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 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낼 뿐입니다. 다른 한 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새롭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음식으로 내 몸의 토양을 근본부터 바꾸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자연 치유의 힘을 깨워 건강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능동적인 치유의 길입니다. 이 위대한 선택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헬스클럽에 거금을 내고 등록하거나 이름도 어려운 비싼 영양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다음 한 끼 식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결심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만들어낼 당신의 눈부신 미래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몇 달 후 맞이하는 즐거운 명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쪼르르 달려와 세배를 올립니다. 예전의 당신이었다면 허리를 굽히는 그 짧은 순간의 통증이 두려워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환한 미소와 함께 편안하고 유연하게 허리를 숙여 손주들의 절을 받고 따뜻한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넉넉히 쥐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뒹굴며 윷놀이를 하고 온종일 이어지는 가족 모임 속에서 통증의 그림자 없이 온전히 그 기쁨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통증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족의 가장 소중한 역사와 추억 속에 아픔의 방관자가 아닌 행복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소박한 기쁨, 맑은 가을날 여보 우리 단풍 구경 갈까? 라는 즉흥적인 제의에 망설임 없이 좋지!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예전처럼 서로의 짐을 스스럼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든든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허리 건강을 노심초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위대한 투쟁입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우리 몸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나는 이제 쓸모없고 약해졌다 하는 어두운 생각의 감옥에 우리를 가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예전에는 눈 감고도 하던 신발끈 못기나 장바구니 들기 같은 사소한 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 그 깊은 상실감, 만성 통증은 우리의 세상에서 색깔을 앗아가고 깊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식 동원을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무력감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주도권을 외부의 약이나 시술이 아닌 나 자신의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으로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매 순간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금감을 회복하는 심리적 훈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증이 만들어낸 우울의 사슬을 끊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건강하게 창조할 수 있는 강한 존재다라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은 개인의 건강 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첫머리에서 이야기했던 여성 10분 중 8분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가슴 아픈 통계를 바꾸는 여정은 정부의 정책이나 거대한 연구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부엌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은 당신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노화가 단지 쇠퇴와 통증의 동의어가 아니라 지혜와 활력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한 식문화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지혜의 전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새해가 될 때까지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될 때까지 뒤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충분히 오래 너무나도 아프게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음 한 끼 식사가 이 새로운 길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지탱해준 소중한 몸을 위한 가장 진실한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허리 통증이라는 무거운 현실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장벽들과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지혜의 전환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진정한 힘은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곳이 아닌 바로 우리의 부엌과 매일의 식탁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면 속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스러운 손주를 가뿐하게 안아올리는 저 어머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으로 몸의 토양을 정성껏 가꾸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건강한 현실입니다. 통증을 숙명처럼 여기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힘은 약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과 정성스러운 실천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몸을 아끼고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며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통증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되찾으십시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바로 지금의 한 끼 식사처럼 매일의 소중한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